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1월 16일이고요.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소식들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첫째는 지바 롯데와의 한일 교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 지바 롯데와 교류전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교류전이 1월 24일, 25일에 교류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사키 로키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 또 교류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소식이고, 둘째 소식은 사직구장이 잔디 내외야 잔디가 재정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실 사직구장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잔디도 문제가 많고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빠르게 정비를 마쳐가지고 시범 경기부터 이제 그라운드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학수 선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정훈 선수의 인터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키 로키 선수 그리고 교류전 관련된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서울 기사고요. 일단 교류전 관련 기사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 로키 선수는 다 아시겠지만 164의 빠른 공을 던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차세대 에이스인데요. 일단 일본 지부 롯데와의 이제 형제 구단이기 때문에 또 교류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사사키 로키 선수에 대한 얘기는 굳이 길게 안 했습니다. 다 이제 훌륭한 선수인 거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교류에 관련된 부분인데, 쭉쭉쭉 봤을 때 신동빈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한일 롯데 인적 교류를 추진하라며 원롯데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꼭 야구단을 보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롯데 자이언츠, 지바 롯데 마린스도 롯데 계열사이니 만큼 이런 회장의 뜻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일본 롯데홀딩스 다마스카 게니치 대표도 지난 18일 니케이 크로스테크와 인터뷰에서 한일 롯데의 시너지 발휘, 인적 교류 촉진을 통한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단뿐만이 아니고 그룹 전반적으로 한일 롯데 간의 이런 협력을 좀 앞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그게 롯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힘이기도 하거든요. 양국에서 큰 이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31일에 이제 한국 롯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국해서 내달 20일까지 괌에서 1차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 21일 인천에 거쳐 오키나와로 이동을 하고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지바 롯데와 합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2월이군요. 제가 내달을 좀 착각을 했네요. 2월 24일, 25일에 그러니까 스캠의 거의 마지막 과정으로 지바 롯데와의 교류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 관계자는 15일 지바 롯데와 세세한 부분을 조율 중에 있다면서, 사사키 로키가 최근 몸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 교류전 투입 여부는 현재로서 확답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다만 던지게 된다면은 선발 투수로 3, 4이닝 정도 던지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훌륭한 선수의 공을 한번 직접 상대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류전이 아마도 또 자이언츠 TV를 통해 중계가 될 것 같은데, 또 사사키 로키 선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되게 팬들한테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이때 물론 100% 피칭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레벨이 높고 또 명성이 있는 선수를 상대해보는 것이 또 우리 자이언츠 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 또 자신감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일본 롯데와의 이런 교류를 통한 실력 향상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직구장 이제 새로운 단장을 한 얘기인데, 이거는 긴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잔디 교체 및 보수 작업을 마무리했고, 지금은 잔디 보식 작업을 마치고 안착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라운드 잔디는 10년의 사용 연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롯데는 2018년 말에 19년 초에 거쳐서 내외야 잔디를 포함해서 끝까지 전문 교체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잔디 교체 시기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지난가에 공사를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했으니까 아직 기간이 좀 남긴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계속 많이 있었다 보니까 사용 연함보다 좀 빨리 교체를 좀 한 것 같고요. 구단 관계는 원래 내외야 모두 하자가 발견된 곳만 정비를 하려다가 내야 잔디는 전면 교체했다. 외야는 이상이 발견된 것만 보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배수 지역 지역의 맹암로 매설수로 공사까지 진행 자주 누천을 그라운드가 잘 관리되도록 정비했다. 이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직이 사실은 배수 문제가 항상 있었어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은 그런 적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다가 오후에 오다가 이제 저녁 전에 그쳤는데 비가 안 오는데 와 우치를 때리지 이런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이 배수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물이 고인 게 잘 안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였나요? 그때 그 김문호 선수 말로는 날인가? 예. 박종윤 선수가 김문호 선수인가? 김문호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때 2015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취소될 때가 되니까 뭐 모든 스텝부터 선수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스펀지로 물을 빨아내고 막 물을 쓰레받기로 해갖고 했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그만큼 배수로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맹암거 매설수로까지 좀 보완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조금 많이 낫게 했다.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잔디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비도 많이 왔고요. 올스타전도 하고 이렇게 잔디를 계속 쓰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한 개가 있었지요. 그 이정우 선수가 또 수비를 하던 도중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또 안 좋은 그런 또 일이 있었는데 선수들의 뭐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잔디나 그라운드에 대한 보완은 꾸준하게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공사를 빨리 마친 점인데 원래 18년 11월부터 19년 1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범 경기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네, 전 시범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예, 그렇고 다른 팀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시범 경기를 홈에서 못 치른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실전에 치러보면서 그라운드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빨리 네, 진행을 해가지고 구단 관계자가 겨울철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추운 날씨에 잔디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더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잔디가 뿌리 내릴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예년보다 일찍 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 시점을 앞당긴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잔디를 공급받고자 발품을 팔았는데요. 비시즌 선수단이 개인 훈련을 하러 사직구장에 나와 캐치볼과 러닝을 할 때에도 잔디 안착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준우 선수는 그라운드 상태를 확인한 후에 지난해 잔디가 너무 안 좋았다. 배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끄러지기 등 부상 위험도 있어서 경기력에 지장을 받았다면서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좋다.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깔끔한 그라운드에서 또 편안하게 경기를 뛸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시범 경기를 올해는 사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점도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이 이학주 선수 기사인데요. 제목이 정말 네, 학주야 야구 그만두자. 네, 정말 사실 제가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이거를 제목으로 썸네일에 넣어야 되는 생각이 좀 했는데 너무 어그로가 타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안 넣고 제목에는 네, 넣을 것 같은데 아무튼 스포츠 조선 기사고요. 이학주 선수 인터뷰가 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벌써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고 KBO에 온 지도 34살이 벌써 됐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90이죠. 90년생이니까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는데 이 이제 90년생들이 또 황금 세대입니다. 2008년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 우승을 이끈 90년대생 내야수, 그러니까 유격수 5대 천왕이라고 불렸죠. 김상수, 안치홍, 오지환, 허경민 그리고 이학주 선수까지. 네, 그랬는데 사실 이 4명 선수는 다 이제 팀의 중심이자 FA도 다 한두 번씩 여러 번 했고 이제 큰 선수가 되었는데 이학주 선수는 미국에 진출을 해서 물론 좋은 모습 보였지만 정말 아쉬운 부상이 있었죠. 네, 아쉬운 부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경험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뭐 사실 우리 팀을 거쳤던 선수 중에 진짜 메이저 못 가서 아쉬운 선수가 2명이죠. 송승준, 이학주. 그러니까 두 선수 다 거의 메이저리그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부상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특히 송승준 선수는 콜업이 된 날에 콜업이 확정된 날에 부상을 당해 진짜 아쉽죠. 그거는. 네, 그렇고 이학주 선수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던 도중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본인의 가장 주목이었던 빠른 발을 잃게 되면서 메이저리그의 운동 능력이 상당히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이학주 선수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메이저리그를 끝내 가지 못했는데, 그러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은 그렇게 막 기대보다는 활약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일단 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이학수 선수가 또 제주 태생입니다. 네, 몰랐는데 제주 태생이고 양천중 중앙고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조부모님이 서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보다는 서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데 올 시즌 내내 부산에 머물면서 사직구장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부산이 내 집 같다면서 네,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롯데에 온 지 벌써 3년째예요. 이학주 선수는 작년에 더그아웃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양 팀 선수들이 하는 행동, 또 멘탈 관리 같은 거를 유심히 관찰했다. 느낀 바가 많은 1년이었다면서 담담하게 지난해로 돌아봤는데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철부지 같았다. 개인 성향이 너무 강했다면서 절실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많았다. 또 더그아웃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지 않나. 선배님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나를 보고 있다. 예전에는 다른 선수들과 소통하고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경기가 잘 풀릴 때에도 잘 안 풀릴 때에도 털어내기보다는 시선을 넓게 보고 좀 가라앉히고 분위기에 맞춰가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그런 그 못난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학수 선수도. 네, 그리고 또 벌써 이제 이학수 선수가 거의 최고참급이 되었어요. 내야에서는 정훈, 노진혁, 오선진 말고는 자기가 이제 선배입니다. 예, 더 이제 선배가 없는 입장인데 이학수 선수도 이제 후배들을 많이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됐고, 이학수 선수는 어떻게 하면 롯데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팩트에서는 또 상당한 모습을 보여준 이학수 선수인데, 뭐 2019년에 그 뭐냐 두산의 우승을 간접적으로 돕는 끝내기 홈런, 그래서 두산 팬들이 이학수 선수를 열렬히 응원했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또 작년에도 그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항상 그 아쉬워하는 이학수 선수의 한 방만 걸려라 풀스윙에 한계가 걸려서 양현종 선수를 말로 무너졌는데, 아무튼 그 임팩트는 활약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또 부상이 또 있었고요. 네, 8월 18일에 그 3루수로 나선 이학수 선수가 땅볼 처리를 위해서 대시하는 과정에서 3루를 앞뒤 없이 내달리던 주자 이주형 선수와 충돌을 해가지고 이학수 선수가 이제 목 쪽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진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죠. 부상 모습이 둘 다 달려 나옴을 충돌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학수 선수가 다음날 바로 선발로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 머리 부위에 이런 큰 충격이 있었는데 다음날 바로 나오면 되나, 이런 좀 생각이 다들 하셨는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병원이 구로였는데 할머니가 오셨다. 나를 받고 펑펑 우셨다. 야구 그만두자. 이렇게까지 야구를 해야 되니?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바로 일어나서 괜찮으니 울지 마시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효심이죠, 효심. 근데 사실 이래도 그 코칭 스텝 쪽에서 휴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머리 쪽 이런 충격은 이게 당장 괜찮아 보여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맞는데, 어찌됐건 이학수 선수는 또 할머니가 걱정을 하시니까 또 그런 손자의 좀 마음으로 걱정시켜 드리기가 싫으니까 또 바로 털고 일어나서 다음날 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학수 선수가 굉장히 또 다정다감한 손자, 할머니와 매주 한 번 이상 통화한다고 해요. 굉장히 효자가 아닐 수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또 할머니가 또 이런 손자에 대해서 좀 마음이 계속 쓰이셨겠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고생도 하고 좀 또 꿈을 못 이루고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마음만큼 또 못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안쓰러우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이학수 선수가 더 신경이 좀 쓰고 해가지고 바로 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감독과 코치진 선수 보호 차원의 휴식이 권했는데 이학주 선수는 그대로 누워있으면 무조건 2군행이고 1군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 다음날도 오늘 되냐 하시기에 뛸 수 있었다 하고 나가서 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정신력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학수 선수는 그만큼 절박했으니까 뭐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대로 누워있으면 무조건 2군 행이다라는 이게 프로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심한지를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학수 선수는 어린 선수가 또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를 더 잘 아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고 있다 롯데 와가지고 2년 연속 3년 연속 타율이
겨우 이하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뭐 삼성이 있을 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백업으로 뛰니까 시야도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더라 하면서 앞으로는 멋진 수비보다는 실책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수비를 보여드리고 싶다. 타자로는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싶다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는데, 하지만 이제 이학수 선수가 냉정하게 봤을 때 주전으로 뛰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됐죠. 왜냐면 내야가 일단 가득 차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 노진혁 선수가 풀타임 유격수를 못 뛴다는 건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결국 노준혁 선수가 많은 경기를 유격수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3분의 1 경기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로 휴식을 쉬어야지 그 노준혁 선수의 방망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3분의 1 정도의 유격수 타임을 누가 메꿔주느냐. 결국 이게 그 올 시즌의 숙제이기도 하고 팀의 이학주 선수 입장에서는 그 3분의 1 유격수 자리를 일단 본인이 받는 거. 오선진 선수와 경쟁을 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유격수 자리에서만큼은 본인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랄까 좀 신경 쓰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픈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4월 5월에 팀이 좋을 때 그 백업으로 특히 경기 후반부에 수비를 잠그는 것으로 나오면서 정말로 그 뭐랄까 팀을 잘 그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잘 해줬었거든요. 박수종 선수하고. 그래서 스타팅으로 나올 때는 이제 그 노진혁 선수의 유격수 휴식일에 스타팅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경기 후반부에 잠그는 역할, 그리고 또 뭐 3루나 2루에 또 수비가 헐거울 때 메꿔주는 역할만 해준다면 팀이 강해질 수 있다고 봐야겠어. 약간 이학수 선수가 그 앞에 문규현 선수 비슷한 느낌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뭐 이학수 선수가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서면은 팀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백업으로 있을 땐 최고의 백업인 느낌이 되었어요. 물론 이학수 선수의 실력은 훨씬 큰 선수지만 이제는 가능성만 얘기하기에는 이학수 선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왠지 이학수 선수,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런 언더독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학수 선수나 한현희 선수 같은 선수들 보면 왠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올 시즌은 정말 본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이학수 선수, 또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정훈 선수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난 시즌 8월에 뜨거운 사할의 타격을 보였는데 근데 사실 또 시즌 끝나고 보니까 사실 타격이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일단은 뭐 이정훈 선수의 1루수에 대한 국제신문 기사고, 국제신문이 제가 제 집에서 국제신문을 종이신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매일 롯데에 관련된 기사가 한 개씩 올라옵니다. 스포츠란에. 그래서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일단 쭉쭉 보면은 지금은 1루수 마무리 캠프에서 1루수 준비와 외야수 수비력 강화 훈련을 병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15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외야 수비 훈련을 모두 하고 있다. 심적으로는 1루 수비가 편하긴 하다면서 어떤 포지션을 맡을지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뭐 일단 뭐 성적이 타격이 작년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죠. 네. 후반기 특히 8월에 4할 3리의 타율, 4할 6푼 6리의 출루율, 장타율 4할 3푼 올리, 4할 3푼 올리 기록을 했는데 사실 좀 체격에 비해서 장타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컨택 스윙을 했는데 근데 8월에 이정훈 선수는 진짜 이게 체감적으로는 그냥 다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로 똑딱이인지는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스윙 메커니즘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폼이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걸리는 거 없고 정말 부드럽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좋았는데, 근데 9월부터 이제 좀 내리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9월에는 타율이 2할 3푼 3리로 내려왔고 10월에는 또 1할 3푼 8리까지 내려오면서 좋았던 한 달 뒤에 또 안 좋았던 두 달로 이렇게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하지만 이정훈 선수가 보여줬던 컨택은 정말 대단했다라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근데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좌익수로 나왔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수비 능력 때문에 지명 타자로만 써야 되는 선수인 게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포수 출신이고 또 고교 시절이라 외야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강하고 송구도 나쁘지 않으나 포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외야수로 나섰을 때는 타구 판단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만세 부르는 수비 때문에 대량 실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롯데로 1군에 콜업됐을 때 외야수로 전향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던 시점이라서 포지션이 아주 어색했다면서 앞으로 수비 훈련에 더 집중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에 1루수 전향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승엽 선수하고 뭐 정훈 선수 정도가 이제 1루수 후보군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정훈 선수도 뭐 있는 상황인데 뭐 3명이든 1루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 시즌에도 타격은 확실히 자신이 있다. 평소 내가 가진 타격 자세가 어떤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투수하고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고 뭐 기사에 약간 그 가벼운 내용이 있는데 별명이 바라는 손잔입니다. 이정훈이라서 근데 또 이정후 선수가 또 휘문고 후배인가 봐요. 이정후 선수 휘문고 출신. 그쵸. 휘문인이 롯데 몇 명이 있죠. 네, 있는데 고등학교 후배이면서도 KBO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이지 않냐면서 어릴 때는 정말 어릴 때는 나도 막연히 미국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함부로 그 목표를 말로 내뱉기도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뱉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약간 되게 좀 짠한 게 이정훈 선수가 92년생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94군요. 이정훈 선수가 94년생인데 아무튼 이 나이 즈음이 되면은 어느 일을 하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꿈이 다 있는데 사실 그 꿈을 말로 내뱉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다들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약간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조금 뭔가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타격에서 컨택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대타 요원으로서의 본인이 가치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외야수로서의 능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교 시절에 외야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은 타구 판단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한 10년 만에 했다고는 하지만 타구 판단이 너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타구 판단은 물론 연습으로 느는 분야도 있긴 하지만 타고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루수랑 이쪽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은 정훈 선수가 일단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나승엽 선수도 있긴 한데 세 선수의 쓰임새가 은근히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루 쪽에 저는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외야수 쪽을 생각해보면 외야수 쪽이 우리 팀이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또 많이 없어지긴 해가지고 본인도 고민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포수 출신들이 1루수로는 곧잘 하는데 외야수로 나가 잘하는 거죠. 뭔가 이게 약간 그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 홍성은 선수가 우리 팀에서 좌익수로 잠깐 나왔던 적이 있죠. 2009년에.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네, 금방 다시 지명타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포수 출신이 외야로 나간다는 게.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선수의 타격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또 소식들이 모이면은 또 정리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